특히 귀농, 귀촌이나 농촌에서의 생활을 생각하신다면 작은 실수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번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간단한 신청서와 기본 인적 정보만 제출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안녕하세요, 깡촌 패밀리입니다. 혹시 농지 개량의 잘못으로 원상 복구 명령과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특히 귀농, 귀촌이나 농촌에서의 생활을 생각하신다면 작은 실수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번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농지법 개정 5가지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단독주택 건축, 농지 구매 절차 간소화, 쉼터 설치 등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 생활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은 총 5가지인데요.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지 취득 절차의 간소화,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 설치 허용, 농지 개량 제도 시행입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로 농촌에 어떤 변화와 인구 유입이 예상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농업 종사자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를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농촌 정착을 계획하거나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다만 건축 가능한 지역과 크기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 취득 절차 간소화입니다. 그동안 농지 구매는 매우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접해보는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며 농기계 확보 계획, 농지 활용 계획, 예상 수확량까지 자세히 적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간단한 신청서와 기본 인적 정보만 제출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말 농장을 운영하거나 소규모 농업 체험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절차가 간소함으로써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인해 농촌에서 단순히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주말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쉼터는 농촌 관광 산업과 연결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는 저의 기존 영상 2025년 체류형 쉼터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는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 설치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이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전방 산업이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농업 후방 산업이라면 농업 생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산업으로 농산물 가공 공장, 축산식품 제조업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이런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었고 설치하려면 복잡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비료와 농기구를 구매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자재를 바로 구입하거나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죠. 다만 설치 조건으로 시설 면적은 총 부지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런 시설은 주로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에서 관리하게 되며 개인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농지 개량 제도 시행. 마지막으로는 농지 개량 행위 신고가 의무화됨에 농지 개량 기준이 변경됩니다. 농지 개량 행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지형을 평탄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객토, 토층의 성질을 개선하는 성토, 흙을 쌓는 행위, 절토, 흙을 깎는 행위, 암석 채굴 행위 등 포함됩니다. 여기서 신고가 의무화되는 부분과 농지 개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부터 농지 개량 행위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는 필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 이하인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 개량일 경우, 공공목적, 도로, 공원 등 재복구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이라도 농지 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 중 많은 질문이 예상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Q&A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농지 개량 행위가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네,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개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농지 개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 개량 행위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경미한 행위라는 것은 필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조건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적, 높이, 깊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면적은 공부상 필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일부 면적만 성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높이는 성토 높이는 성토 전 가장 낮은 지점부터 성토 후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의미하고요. 깊이의 기준은 절토의 깊이 절토를 하기 전 가장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성토와 절토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토한 높이와 절토한 깊이를 개별적으로 산출해서 적용합니다. 1년간 2번 이상 성토를 하면 누적 높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최근 1년간 성토 작업의 누적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30cm의 성토를 2번 진행해서 누적 높이가 60cm가 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 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 사용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토를 하고자 농지 개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과 토양 성분 기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은 토양 오염 조사 기관 79개소, 토양 성분 기준은 비료 시험 연구기관 54개소에서 분석을 의뢰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지 개량 행위 신고 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토양 오염 우려 기준 항목 중 중금속 8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등 이러한 대한 검사 성적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농지 개량 작업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상 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업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시겠죠. 지금까지 2025년 농지법 개정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촌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농촌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깡촌 감사합니다.